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이공계열로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 참 많을 텐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유망한 과학기술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진로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요, 한국과학창의재단 내 과학기술 인재 진로지원센터 등지에서 정보통신기술 진로교육 주간이 운영이 되고요. 이번 연말까지 두 달에 한 번씩 다양한 미래 유망기술의 직업 동향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공계 학생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진로 진학 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세상에는 쉬운 일도 저절로 된 일도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면서 산다면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목표를 정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꿈에 다가가는 방법을 더 쉽게 알려주실 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꿈 설계사, 진로교육 전문가시죠. 와이즈멘토 대표이신 조진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즈멘토 조진표입니다. 올해 수시원서 접수 시작이 100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학과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평생 유지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항상 변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진로에 대해서 목표를 한번 잡아보는 연습들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진로 목표를 잡는데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선생님이신데요. 현명한 조언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선생님이십니다. 진학계 신사임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포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부장이신 강정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포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강정순입니다. 요즘이 중간고사도 끝나고 기말고사까지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그리고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다음 주가 꿀같은 연휴가 들어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참 해이해지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시간 관리를 잘해서 부족한 과목 채워나가면 훨씬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기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1부와 2부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는데요. 1부는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 그리고 2부는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요,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른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첫 번째 상담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굉장히 귀엽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17살 여학생입니다. 네, 꿈이 혹시 어떤 건가요? 저는 꿈이 경찰입니다. 네, 여학생인데 경찰이라는 꿈을 갖고 있는 굉장히 멋진 학생입니다.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제가 이과 문과 갈지도 되게 궁금하고 네. 제 꿈이 저한테 맞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네, 경찰이 되고는 싶은데 이게 맞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앞으로의 진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선생님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먼저 진로 상담을 해주실 조진표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이 먼저 경찰이 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냥 좀 높은 사람도 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위에 올라가서 뭐 활동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자료를 보면 우리 학생이 또 수학교사도 되고 싶다고 돼 있는데 그건 또 네. 어떤 이유인가요? 수학 선생님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네. 수학을 좋아해서 하고 아,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직업에 대한 선호가 결국은 또 멋있어 보이는 게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자세하게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학 상담도 도와주실 강정순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학교 생활 재미있나요? 네, 재미있어요. 아, 네. 아주 긍정적인 학생인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혹시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나요? 저는 진로가 이게 제 꿈이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좀 후에 그 부분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먼저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전에 학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학생에게 자신의 장단점을 확인해 봤는데요. 장점을 살펴보면 한 가지를 좋아하면 계속 좋아하고 노력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것은 과제 집착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굉장히 성공의 필수 요소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주 네.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뭐 스마트폰을 자주 만진다는 점을 꼽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네. 굳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맞습니다. 지금 뭐 현대인의 어떤 공통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신 성적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평균 4.1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5.6등급을 보이고 있어서 중간고사 이 학교 내신이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관심학과는 경찰대 행정학과이고 희망 직업은 경찰이나 수학교사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목별 선호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과목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고 있지만 선호도가 높으며 외국어 과목에 대한 선호는 제2외국어는 보통이고 한문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 화면을 보시겠지만 수학 성적이 우리 아이의 성적 중에는 높고 선호도도 높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의 어떤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한 가지를 좋아하면 계속 좋아하는데 수학이 잘 나오니까 또 그것을 더 많이 다른 것보다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학생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로 적성 쪽에서는 수학 성적이 높고 다른 성적이 낮게 나올 때는 약간 머리는 좋은데 어떤 다른 연습이 좀 부족한 학생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혹시 너무 한쪽에 집착하는 것이 다른 성적을 못 내는 원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수학 성적이 높은 게 또 그런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경찰도 되고 싶고 수학교사도 되고 싶은데 선생님, 검사 결과로도 우리 학생이 어떤 환경의 직업을 선호하는 편인가요? 네, 그 전에 우리 학생에게 질문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주변에 경찰 일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난 적이 있나요? 저는 찾아가면서 만났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경찰과 선생님은 사실은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은 경제력과 명예와 자아 성취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뭔가요? 저는 성취인 것 같아요. 아, 본인의 성취요. 우리 학생의 그런 특성들이 이 검사 결과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정확한 내용들은 검사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직업 환경 분석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가장 높게 나온 유형은 우리 학생이 전문직형이 가장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관료형이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 학생의 특성은 안정적인 직업 환경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만의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해서 좀 본인 성취도 있고 남으로부터도 약간 존경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의 어떤 산업선호도 분석을 또 해봤는데요. 산업선호도 분석을 보게 되면 교육 분야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공공에 대한 선호가 또 높게 나왔습니다. 저 화면 보시면 재밌는 게 지금 교육이 수학교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공공이 경찰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렇네요. 본인 이제 선호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일관성 지수가 조금 낮아요. 일관성 지수가 낮다라는 것은 본인이 좀 의도적으로 저런 직업을 내가 가고 싶으니까 어떤 검사를 할 때 저쪽이 좀 높게 나오게 표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그쪽에 확실한 선호가 있다라는 게 네.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직업 환경 분석에서 전문 직형은 거의 점에 닿아 있는데 네네. 우리 학생이 성취감이 중요하다고 답한 것과도 이게 좀 닿아 네,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아주 정확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근데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에 맞게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어떤 직업을 더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진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학생의 관심 직업 종합 결과상에 나타나는 법학, 사회과학 계열에 대한 선호, 교육산업과 공공산업에 대한 선호를 우리가 반영을 해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직업환경선호도 검사에서 전문직형 관료형과 일치하는 게 또 무엇인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또 학생의 현재 목표는 경찰대학이나 학업 성적이 현재 1학년이긴 하지만 지금 그거에 못 미침으로 우리 다른 학과는 또 대안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네. 수학에 대한 선호와 높은 성적을 고려하여 진로를 설정해 봤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직업은 일단 본인이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직업이 본인의 성격에 맞느냐 일단 첫 번째로 잘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추천하는 직업으로는 경찰 공무원을 저희가 1순위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는 종합결과상에 나타나는 법학, 정치, 행정에 대한 선호, 공공산업에 대한 선호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고 전문직형 관료형의 직업 환경을 선호하는 학생의 검사 결과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1학년이기 때문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대학까지 만약에 진학을 한다면 아까 뭐 높아지고 막 이러는 거 멋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또 그 안에서도 높은 지위를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마 학생이 좀 생각하기가 힘든 직업일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교육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선호, 그다음에 우리 그 교육이라고 하면 꼭 교사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학생의 또 다른 선호를 봤을 때는 두 번째로 추천하는 직업이 인사 담당자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같은 직장인이지만 기업 안에서도 굉장히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야가 돼서 네. 우리 학생한테도 잘 맞고 그다음에 교육을 중시하는 성향도 잘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학생의 종합결과상에 나타나는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선호와 공공산업에 대한 선호를 고려하고 안정성, 관료형을 지향하는 그런 습관, 그다음에 자아 성취를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 학생이 사회 나갈 때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쪽으로 추천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찰 공무원 1순위 세 가지 직업을 꼽아주셨는데요. 선생님 이제 학과로 좀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학생은 어떤 학과를 진학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반드시 그 학과를 진학해야 그 직업을 도달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는 이 세 가지 직업을 차례차례 이룰 수 있는 학과로는 첫 번째 경찰 행정학과나 아니면 그냥 행정학과를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교육학과를 또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회복지나 이런 쪽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게 맞는 추천 학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강정순 선생님께서 진학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자료를 미리 보셨을 텐데 성적은 어떻게 보셨나요?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예. 한 번밖에 보지 않았지만 중간고사 성적이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평균 4등급 중위권이고요. 네. 3월 모의고사 성적은 5.6등급으로 중하위권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 수학 성적을 보고 놀랐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잘 나왔었거든요. 3등급으로 나왔는데 중학교 내신까지 보니까 더 놀라웠는데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수학이 최하위 성적인 가였어요. 근데 점점 계속 향상을 하더니 네. 3학년 2학기에는 최상위 등급인 수를 받았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우리 학생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 결과 최고의 등급까지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더 발전된 성적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비교과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은 지금 수능 모의고사가 내신에 비해서 잘 나오지 않는 형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학생부 전형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렇다면 학생부 내신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 비교과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내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 실력이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지금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어 실력을 수학 과목처럼 좋아하고 열심히 해준다면 예,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기타 이제 비교과 활동으로서 학교는 1년 동안 학사 일정에 의해서 진행되거든요. 네. 모든 일정이 학교 학사 일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본인이 필요한 행사나 대회 같은 게 있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상을 받아서 수상 경력도 챙기시고요. 네. 동아리 활동이나 그다음에 봉사 활동도 자신의 진로에 맞게 활동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우리 리더십 활동으로 학생회 활동이라든가 선도부 활동 그리고 학급 회장, 부회장 등을 해서 열심히 리더십도 키울 수 있는 활동으로 학교 생활 위주로 열심히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보완 활동을 기반으로 계획도 좀 세우고 실천을 하면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이 있는 대학이 경찰대학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대학은? 예, 경찰대학교는요, 100명밖에 안 뽑아요. 1년에 100명밖에 안 뽑는데 그 중에서도 여학생은 12명이에요. 네. 그 12명이면 아주 작은 인원이죠. 네. 네, 1차 시험, 2차 시험, 그래서 최종 시험까지 가는데 되게 복잡해요. 1차 시험에 국어, 영어, 수학, 객관식의 문제가 나오고요. 2차 시험에는 체력, 신체 검사, 그다음에 적성 검사, 면접 시험을 통해서 최종을 선발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능 성적까지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실력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10명밖에 일반 전형에서 뽑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학생들이 경찰대학교를 들어가기는 상당히 버거워 보이는 듯합니다. 네, 정말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도 합격이 맞아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 경찰 공무원 되려면 경찰대 외에 또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할 수 있을까요? 예, 경찰대학교를 나와서 꼭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대학교 외에도 일반 학과 어떤 대학이든 경찰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면 경찰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학과는 역사학과, 그다음에 법학과, 행정학과 이 등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해서 학과는 그런 쪽의 학과를 진학한 다음에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추천 대학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 경기대가 나와 있는데요. 네. 자, 경기대가요. 경찰 행정학과도 있고 법학과, 행정학과 등이 모두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경찰을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대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학생은 학교 생활 중심으로 해서 학교 내신 관리라든가 비교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한데요. 네. 경기대학교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먼저 학생부 100%로 성적순으로 뽑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3개의 영역 합 국어, 영어, 수학 3개 영역 등급합 11등급 이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도 같이 준비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KGU 종합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서류로 100%로 3배수를 뽑고요. 네. 2단계에서는 서류 50%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최저 등급 없이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가천대를 알아볼까요? 네. 자, 가천대도 아까 경기대와 마찬가지로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안보학과 등이 있습니다. 네. 예,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부와 적성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요. 학생부 내신 관리하면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수능 공부하면서 적성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네. 여기가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특히 법학과 같은 경우는요, 39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쪽 전형을 조금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인 가천 프론티어에서는 학생부 100%로 4배수를 뽑기 때문에 학생부 내신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이쪽 가천대를 조금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저는 이과를 갈지 문과를 갈지 아직 결정을 잘 못해서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을지. 네, 어떨까요? 네, 지금? 경찰이 되고자 한다면 문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 과목 시험이 주로 문과에 있거든요. 네. 2013년도 기준으로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개론이 이렇게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그런 과목이 주로 문과에서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과로 진학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떤가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학생 아직 1학년이니까요. 가능성이 정말 많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그 진로의 방향도 잘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훌륭한 경찰 되주세요. 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인 우리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 경찰 공무원, 인사 담당자, 그리고 사회복지사입니다.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추천 학과로는요, 경찰행정학과, 교육학과와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추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으로는요, 특히 영어 성적 향상이 필요하겠고요. 비교과 활동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등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활동도 꼭 보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는 1부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 2부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입니다. 최고의 스타 강사와 함께하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학 입시 합격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 진로 진학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2교시 두 번째 상담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네.
나중에 그 연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로 진학 상담을 제대로 좀 받아볼 텐데요. 네. 먼저 진로 상담을 도와주실 조진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우리 학생 인사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구원은 네. 참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네, 학생은 네.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가요? 저 화학하고 네네. 생물 관련된 거. 네. 화학하고 생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더 선호되는 건 없고요. 화학이 좀 더 네.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럼 그 분야가 맞는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네, 자 그리고 진학 상담을 도와주실 강정순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우리 학생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진학과 관련해서? 제가 그 대학교 과를 네, 화학생명공학과로 정했는데, 네, 그거에 관련된 봉사활동이나, 네. 그 과를 선택했을 때 필요할 만한 뭐 자질 같은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을 희망하고 있고 또 화학생명공학과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인데요. 자, 오늘 자세하게 좀 상담 받아볼게요. 우리 학생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먼저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기초 분석을 먼저 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의 특징, 장점으로는 목표가 생기면 열심히 하고 호기가 느리다. 재미난 표현인데요. 호기가 느리다라고. 포기를 잘 안 한다는 네네,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점은 반대로 또 목표가 없으면 끈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목표 있으면 다 해결되는 그런 뭐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요. 내신 성적은 평균 1.63 등급 정도 나오고 있고 모의고사 평균은 2.9등급으로 내신이 오히려 잘 나오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희망대학을 보면 한양대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를 희망하고 직업으로는 연구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장단점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연과학대학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월등하게 높은 면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학계열에 대한 선호도 같이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공과대학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전형적인 이과 학생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아쉽게도 일관성 지수가 0.19로 C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학생이 지금 헷갈려 하는 것처럼 화학이나 생명 쪽의 그런 순수 과학이냐 아니면 화학공학처럼 공학 쪽에 가까운 거냐 이것이 좀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연계열 쪽에는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좀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연구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직업이 우리 학생 적성에 좀 맞는 직업인가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한테는 일단 분야가 맞긴 한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아까 화학공학과가 목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화학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생물보다.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오류에 지금 빠진 거거든요. 화학하고 화학공학은 화학자가 같아서 그렇지 사실은 배우는 게 전혀 다른 분야인데 우리 학생이 보통 화학을 응용한 것을 화학공학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그 화학공학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대충 찾아본 거 있는데, 네네.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그렇죠. 보통 화학을 응용한 과가 아니라 화학공학이라는 것은 어떤 공장에서 공장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화학공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화학공정학과의 줄임말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그 화학을 좋아하니까 그것이 과연 연결될 수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직업환경과 산업선호도 분석을 했는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학생의 직업환경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요. 가장 높게 나온 유형이 관료형, 안정지향성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학자형이 또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뭔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
딱 연구원 본인이 생각하는 그렇네요. 그런 이제 직업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보셔서 본인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의 다음 산업선호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우리 학생에 보면 1순위로 첨단 전자기술 쪽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 이런 쪽도 높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보면은 지금 과목 자체는 자연과학을 좋아하나 그러나 사회에 나가는 분야는 약간 공학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직업환경 조사에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높게 나왔는데 네네. 그중에서 학자형과 관료형, 그러니까 연구원, 우리 학생이 바라는 것과 잘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장점과 특징들을 결합했을 때 어떤 직업들을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추천 직업으로는요, 일단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학생의 화학 과목에 대한 선호와 종합결과상에 나타나는 자연과학과 의학 계열에 관한 선호를 고려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직업환경 선호도 검사에서 보셨듯이 관료형, 학자형처럼 안정지향성의 그런 목표를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선호도에서는 첨단 전자, 그다음에 교육산업, 보건의료 쪽에 대한 선호를 고려를 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성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연구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학생의 생각하고는 다른 직업들을 저희가 좀 도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1순위로 가장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직업은 변리사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의 학업 능력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전문성과 안정성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또 앞으로 사회 변화에서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질 때 우리 학생이 변리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잘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 추천으로는 약사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약사인데 네. 우리가 보통 약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생의 성향으로는 약사라는 전문직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개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약회사나 이런 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면서 본인 안정성을 이루고 재미도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연구원이 성향에도 맞기 때문에 뭐 어떤 그는 기업 연구소보다는 성향상 국가의 기관 연구소라든가 그다음에 대학 쪽에 속해 있는 연구원 이런 연구소의 연구원을 하는 게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안정적인 기관의 연구원도 추천해 주셨는데 좀 변리사를 추천하신 게 저도 뜻밖으로 좀 보였는데요. 선생님, 그럼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학생의 이 모든 직업들을 다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변리사의 우선순위로 저희가 화학공학과 본인의 선호를 그대로 따라가도 틀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학생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화학공학은 약간 물리적인 거, 기계적인 게 좀 강한데 그쪽 분야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산업이 발달해서 특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거죠. 네. 그리고 2순위로 본인이 현재 선호하고 있는 화학과를 또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역시 화학은 제약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연구원으로도 굉장히 적합을 하고 또 변리사 쪽에서도 화학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좋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순위로는 생명공학을 저희가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건 네. 이제 본인에 대한 선호도 있지만 우리 생명 쪽은 신수종 산업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지원들이 현재 사회에서 있는 편이기 때문에 취업의 문이나 이런 진출의 문이 넓을 것 같아서 3순위를 생명공학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추천 학과까지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진학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강정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을 미리 보셨을 텐데요. 성적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성적표를 봤습니다. 1학년 1학기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봤는데요. 그 4개가 모두 1등급이에요. 아주 좋은 성적이었는데 1학년 2학기에 약간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전체 평균은 1.6등급으로 아주 좋은 내신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3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가 각각 2등급, 3등급, 2등급이에요. 아쉽게 이과 학생인데 수학이 3등급 나와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 국어와 영어는 아주 잘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국어와 영어가 2개씩밖에 안 틀렸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국어, 영어에서 2등급 2개를 나올 수 있고요. 자연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수학 원점수가 60점대였었는데 그걸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계산 능력하고 이해 능력은 다 맞았어요. 그런데 추론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에서 틀렸거든요. 네. 그 얘기는 조금 더 그쪽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줘서 조금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과학 과목은 수학 과목 못지않게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이 화학공학과라든가 생명공학과, 화학, 생물 관련 학과를 지망하기 때문에 화학하고 생물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모의고사에서 수학 성적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 어떤 점들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먼저요. 내신 같은 경우는 1등급 때 초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은 학기 최대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학하고 과학 과목, 이과에서는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안 나오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 과학 과목 위주로 내신 준비하고 모의고사, 수능 준비도 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비교과 활동으로서는 이제 수학,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이 있으면 좋았는데 1학년 동아리 활동이 독서 활동이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쪽 동아리 활동 지금 3학년 남아있기 때문에 활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학 관련, 과학 관련 경시대회 같은 것을 출전해서 수상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연계열인 만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학, 과학에 대한 성적과 그리고 활동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아직 2학년이니까 발전 가능성은 좀 네. 충분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학교인데요. 이 대학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양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가 올해부터 화학공학과와 생명공학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학생들을 뽑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네. 수시에 집중 지원을 하는 전략으로 가면 좋겠고요. 수시 전형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자,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학생부 내신 100%로 3배수를 뽑고요. 면접을 통해서 또 1배수를 뽑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내신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로 다른 제출 서류 없이 뽑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학생부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도 논술 50%의 학생부 종합평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학생부보다는 논술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학생부 관리가 최우선이고요. 한양대학교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올해 없어진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원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원한다면 학생부 내신이 1등급대 초반이어야 됩니다. 참고로 작년도 한양대 자연계열 3배수 평균 등급이 1.16 초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은 논술이 크게 좌우를 합니다. 학생부 네. 종합평가가 들어가긴 하지만 논술 점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양대학교는 수리 논술입니다. 네. 예, 수학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 문제를 풀어서 내가 과연 이렇게 논술을 풀 수 있을지
이렇게 잘 점검하신 다음에 예,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수시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내신 관리에 더 철저하게 신경을 네.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양대 외에 또 어떤 전형과 그 대학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학생이 현재 내신이 1등급 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비교과 활동이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2개 2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앙대학교인데요.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화학신소재공학부 화학과 그리고 시스템생명공학과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데요. 학생부 100% 여기에는 교과, 출결, 봉사활동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서울 같은 경우는 2개 2등급이 나옵니다. 2개 2등급은 과목에 상관없이 2등급 나오기 때문에 국어하고 국어하고 영어에서 2등급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시스템 생명공학부를 갈 경우는 안성이기 때문에 2개 등급 합 6이고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서강대도 볼까요? 네. 자, 서강대학교의 경우가 화학생명공학 전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3명을 뽑는데요. 학생부 교과 75%와 서류 25%가 들어갑니다. 서류 25%는요,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에서 2개 이상 2등급 이내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수학 또는 과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조금 수학하고 과학에서 약한 면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여기서 보강을 하면 이렇게 서강대학교 화학공학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신 관리 중요하다고 저희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혹시 어떤가요? 우리 학생 중간고사는 잘 봤어요? 아, 이번 중간고사 망했는데. 아유, 그래요. 좀 아쉽네요.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 있나요? 뭐, 딱히 없는데, 지금 그 희망하는 대학교가 네, 지금 내신에 비해서, 네. 모의고사도 그렇고,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지금 봤을 때 2학년이긴 하지만 그 가능성을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지금 아까 처음에 잡았던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내신 관리 교과 전형으로 한다면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요,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을 뽑는 전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1등급 대 초반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조금 잘 못 봤다고 하니까 기말고사 성적으로 좀 만회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양대학교를 원하신다면 논술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내신이 자연계 같은 경우는 3.5등급까지 만점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신의 여유가 있으니까 수능 모의고사 준비로서 수학, 과학 2등급 이내에 들어서 서강대학교를 노리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많고 시간도 있잖아요. 네. 목표를 좀 높게 설정을 해야 그만큼 성적도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요.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그 학생이 희망하는 연구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박사학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에 관심이 있다면 대학을 가셔서도 쉬지 않고 쭉 박사까지 쭉 가시는 게 본인이 희망하는 연구원 생활에 적합을 하겠고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던 변리사나 약사와 같은 중간 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직 쪽에 가시려면 대학 들어가셔서 바로 그 관련된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성향은 그렇지만 공부를 그렇게 좋아해서 계속 끝까지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상담을 다 받아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떤가요? 상담 받아보니까. 그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잘 네. 알게 된 것 같고, 네, 좀 더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고민을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신감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인 우리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요, 변리사, 그리고 약사와 제약회사 연구원,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대학의 연구원입니다. 목표 직업을 갖게 된 추천 학과로는요, 화학공학과, 그리고 화학과, 그리고 생명공학과입니다. 추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내신을 우선 1등급 초반으로 올리시고요. 그리고 자연계열만큼 수학과 과학 성적을 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으로는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과 수상 실적을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2명의 학생과 진로 진학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꿈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조진표 선생님, 강정순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입시 정보 설명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부는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 그리고 2부는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이 신청하실 분들은요,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얼른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6월 모의평가 대비 수학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는 분들 내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